네, 이번 순서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 소식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투데이 의정통신입니다. 20대 국회 첫 해인 올해 국회의원들의 주목할 만한 주요 의정 활동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활약을 펼치고 계신 분이죠.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전화 연결해서 다양한 의정 활동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도자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지난 12일이었죠. 국회에서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바이오 제약 분야 정책 및 입법 대응 과제와 관련한 토론회 개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특히 이 바이오 제약 분야는 향후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산업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자, 먼저 토론회를 개최하신 배경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국제사회는 다양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바마 케어 폐지, 의약품 가격 자유 경쟁, 그리고 해외 의약품 수입 제한 완화 등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은 바이오 제약 분야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런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전 세계 50대 바이오 제약 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바이오 제약 분야 약소국인 우리가 국제시장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과 국가가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네. 따라서 이번 바이오 제약 분야의 국제적 변화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입법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바이오 제약 산업인 만큼 이 분야의 투자 개발도 점차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의원님, 현재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산업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또 토론회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함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 규모는 19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반면 바이오 제약 분야 강국인 미국의 시장 규모만 해도 지난해 168조로 우리나라 10배 가까운 그러한 규모입니다. 네. 미국 제약 산업계가 지난 6년간 연평균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네. 성장세가 제자리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제를 맡으신 성균관대학교 이상원 교수님을 비롯한 네. 토론자 여러분께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 제약산업의 변화가 우리나라 제약업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그러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잘 검토해서 국회와 정부 모두 그러한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특히 그 제네릭 시장, 복제약 분야 시장이 상당히 큰데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산업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향후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산업의 국제적 입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시장에는요, 토종 우리 기업들과 다국적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모바일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시민의 여론도 현재 변화가 기회가 아닌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우리 정부가 의약품 실사 상호협력기구 픽스에 가입한 뒤에요. 네. 국제의약품 규제조화위원회 회원국이 되어 중남미 국가들과 국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네.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그러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한다면 어렵지만은 트럼프 행정부 시대가 위기가 아닌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어서 최근 발의하신 법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일에 가맹점의 식품위생 규제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주목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의 발의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영업 창업이 증가하면서 부족한 전문성과 경업을 보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형태의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는 경영 지도라든지 위생 지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대형 프랜차이즈 14개를 대상으로 지난 5년간 1000여 건의 행정처분을 살펴보니 곤충, 머리카락 그리고 쇳조각 등 먹을 수 없는 이물질이 검출된 경우가 많았고요. 네. 청결과 청소 상태가 불량하고 위생교육이 미수된 네. 그런 조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행정체제를 가맹점만 하고 행정 제재를 네. 가맹점만 하고 본사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어가지고 네. 이를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그 개정안은 무엇이냐 그러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위생 관련 지도와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네. 가맹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네. 본사도 함께 부과받도록 네. 해서 네. 지도 관리 책임을 높이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는 20대 국회에 보육 분야 전문가로 등원하신 만큼 우리나라 현 보육 정책에 대해서 아주 꼼꼼히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보육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고 또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정부는 2013년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제대로 된 그러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또한 보육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진행하여서 맞춤 보육과 같은 정책은 시행 전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시행 후에 보육 현장의 의견을 일부 이제 반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고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률을 현실화하고 이제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할 때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그러한 보육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조교사를 확대하고 또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를 인상하고 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집 표준보육 시간 기준을 8시간 구분하는 그러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보육 서비스 개선을 위한 그러한 입법 활동을 계속 이제 추진하겠습니다. 네. 20대 국회 임기 첫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의정활동 마무리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할 계획이신지요? 20대 국회의 유일한 보육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6개월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초선 의원으로서 많은 일을 했지만 아쉬움도 많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보육인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더 노력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우리 국민의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기획하고 총무분과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당의 중요한 행사인 만큼
전당대회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 활동 변함없이 펼쳐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